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2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자 조간 톱 기사들을 쭉 제가 보고 나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포퓰리즘이 그 포퓰리즘이 담긴 정책들이 지금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정책들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저런 장밋빛 청사진들을 내놓으니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서 회의감이 드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재정이 과연 뒷받침되는 그런 그 정책들인지, 또 지금 주택정책 같은 경우에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24번인가 했죠. 24번 했는데 그동안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성공을 할지,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것들이 과연 선거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집값 그 파동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회의가 드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쏟아지는 지금 정책들의 실효성,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째죠. 자, 한글보 톱 보시면 서울 32만 포함해서 전국 85만 호 역대급 공급을 한다. 자, 전국에 85만 호면은 엄청난 규모죠. 서울에 30만, 수도권 다 합하면 한 6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주택 85만 가구, 문정부들의 최대 공급 계획이죠.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 계획입니다, 아직은. 자, 정부 오늘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이 32만 5천 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적극 확대 방침, 공급 늘리려고 1조 건 규제 완화 추진. 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자, 오늘 발표가 나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톱은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5월 3일 다시 재개를 하는데 이것 역시 선거를 어색한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권도 거기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연장을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선거 의식이다. 개미 의식한 정치권 압박에 금지 45일 연장했다. 금지한 것을 45일 연장했다. 그래서 애매한 연착륙. 부산일보 보시면 부산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죠. 일면 톱이 이겁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죠. 서울 맘먹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판키운다. 부산, 울산, 경남을 서울에 맘먹는 거대한 도시군으로 만들겠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자,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치러져 민주당에서 이달 중순에 청사진을 발표하겠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강력망을 구축하겠다. 이낙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덕특별법,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있죠. 그 이어서 부산공약 2탄, 4월 보선 노린 표심용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 자, 이런 부산, 부울경 이렇게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전하면 좋은데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어떤 정책 수단이 생긴 것인지. 선거용 이 말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정말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잔뜩 장밋빛 청사진만 내놨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나말라라 하고 그냥 빠져버릴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선거 포퓰리즘의 원조는 코로나 복지였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문제, 총선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100만 원씩 줘서 일종의 재미를 봤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그동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선별지원금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두 개 다 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낙연 대표가 두 개 다 해주겠다. 자, 이렇게 되니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국간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 경제부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퇴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서울신문 3면을 보시면 사표, 정액 거부 카드진 홍남기, 지지지지
자리 걸고 관철할까? 지지는 거침을 알고 거칠 곳에서 거쳐야 한다는 의미죠. 정말 이 돈이 막 퍼나가는데 거칠 곳을 알고 거치게 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장이니 정치인들과의 이 계산법은 좀 다르죠. 여와 4차 지원금 충돌, 여당에 밀려서 전국민 지급되는 사표를 강행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온다. 자, 그래서 정액 거부권, 부총리가 정액 거부권이 있죠. 그것으로 추경을 막았을까?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재정으로 선거운동 땐 민심 왜곡, 이것은 중대 범죄 행위다. 재정 가지고 정부 곡간 풀어서 막 돈 풀어서 그 사회로 총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중대 범죄 행위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산결산 국회 예결위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용역보고서에서 재정의 정치화,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1차 재난금 사회로 총선 때 나왔던 것이죠. 그것은 전형적인 인기 영합 지출이었다. 그리고 국가 채무 지출서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선거 앞두고 다시 이 국가 재정으로 민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여당의 물량 공세를 펴면은 야당은 이 정권 심판론 이런 것으로 맞서야 되겠죠. 지금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 집값 문제부터 코로나 방역, 백신 문제, 또 여러 가지 조국 사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모두 후보 뽑는 과정에서 밖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만 서로 막 총질을 하거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장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트랙으로 간다. 안철수 금태섭이 따로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은 또 따로 경선을 해서 나중에 양쪽이 단일을 한다. 이까지는 이제 거의 스케줄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어제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정치판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안철수, 금태섭, 특히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국민의힘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그 안철수, 금태섭이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보수의 승리는 아니죠. 특히 금태섭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그런 이질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고비가 생길 거다. 그것을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신문은 안철수, 금태섭의 단일화 제안 수락. 그래서 야권 투트랙 경선 가다. 투트랙에서 여기서는 2명이고 국민의힘은 처음에 14명 시장했다가 지금 8명이고 내일 4명으로 줄여주고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투트랙입니다. 제3지대 단일화 후보를 정한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1대1 경선한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방정식 명료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세계일보는 왜 안철수가 금태섭의 제3지대 경선을 전격 수락했을까? 서로 체급이 다른데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20% 후반대 그리고 3%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수락을 했을까? 야권 단일화에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지다. 야권 단일화 논의. 자, 국민의힘 따로 하고 우리 따로 하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A조다. 우리가 A조고 이 B조다. 국민의힘은 B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리그고 저쪽은 마이너리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 대표가 금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의힘 경선에 쏠린 눈을 외부 주자들의 무대로 돌리고 국민의힘 말고 외부 주자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고 자기들에게 단일화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서울시장 보선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에만 모아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우려에서 결단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의 속내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안철수가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제1야당이 그리고 경선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힘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관심이 분산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A조, B조 발언한 것도 결국 그걸 노린 것이죠. 한겨레 신문의 분석입니다. 진보 성향이죠. 안철수 제3지대 경선 승부수 야권 2단계 단일화 열전에 들어갔다. 열전에 들어갔는데 그 아래 안철수 대표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조, 국민의힘은 B조, 국회 의석 3석 가진 국민의당은 A조, 120 가진 국민의힘은 B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비경선 A조, 국민의힘은 B조. 자, 그리고 또 금태섭 의원은 설 전에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와 같이 토론하자.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건 역시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4명의 본 경선 진출자가 가려지고 1대1 토론, 4명 모여서 하는 토론을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설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설날 차례상 민심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밥상머리 민심에 올리자는 겁니다. 금태섭 아니라 단일화 문제를 막 그전에 토론을 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설날 이후에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당 차원에서는 설날 이후에 설 연휴 이후에 토론을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채널 또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당이 막았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부음이 일어나고 컨벤션 효과가 생기고 안철수 금태섭을 이쪽에서 해도 되고 국민의힘도 또 이쪽에서 해서 서로 막 그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자, 오늘 제가 칼럼은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칼럼입니다. 10년 전에 오박 안나박, 지금도 오박 안나박. 10년 전 2011년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해서 불발이 됐죠. 그래서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그때 나왔던 인물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오박 안나박,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박원순이 그 빌미를 제공했죠. 그래서 오박 안나박. 10년 전 서울시장 보선 때 나섰던 인물들 이번에 다시 전원 재등장했다. 세계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 야, 10년 전 배우들이 옷만 바꿔 입고 전부 다시 재출동한 서울시장 선거는 낡고 뒤떨어진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다. 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또 이 판사 탄핵 문제를 다루는데 아마 판사 탄핵 이것도 선거 앞두고 좀 적폐몰이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진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칼럼으로 썼던 갓도 상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법농단이다. 사법행정권 남발이다. 이렇게 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끝까지 탄핵을 하기 위해서 사퇴하면 안 된다. 탄핵하면 사퇴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을 대법원장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그 문제를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그 밑에 있는 판사를 탄핵하는 문제를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자, 대법원장이 그때 그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할 때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고, 내가 몸이 상당히 안 좋다 해서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을 못하지 않느냐, 사표를 내버리면.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탄핵 얘기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3시간 만에 임판사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장 사표 수리 때는 대법원장이 내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1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장이 여당과 보조를 맞춰서 법관 탄핵을 말했다. 참 참담하다. 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약속, 그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그 진실이 무엇인지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 북한 원전 문건 청와대 제출 가능성 크다. 그 산자부에서 폐기했던 산자부 공무원들을 폐기했던 그 문건이 청와대 제출했을 가능성이 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건 사이에 V 표시가 있어요. V1, V2 이렇게 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뭐 VIP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웃음거리가 된 그 V 표시가 있는데 버전이죠. 버전 1, 버전 2인데 버전 2가 있다는 겁니다. 버전 1 외에 버전 2가 있는데 버전 2면은 어디서 버전 1을 했다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의 버전 1을 보고를 했다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다시 버전 2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해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버전 1 다음날 버전 2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산업부 개인 PC 메신저 같은데 5곳에 저장을 했고 이 버전 2는 직원들과 공유 안 돼서 지금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이것이 청와대에 제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 또 동아일보는 유영민 장관 때 그 각각기술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때도 북한 비핵화 전제로 원전 협력 논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할 것이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 문제의 USB를 미국 볼턴에게도 전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당시 전했다. 이랬는데 볼턴은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코멘트 하겠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홍준표 의원 여러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과거에 2006년에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막 설전을 벌인 그런 일이 있었죠. 홍준표 이해찬 총리에게 부르크랑 놀아놨느냐 막 그러니 이해찬 누가 부르크랑 놀아나 그런 그런 모욕을 하지 말라 인신 모욕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홍준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 양쪽 다 대권주자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날카로운 설전을 벌일 텐데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즐긴다. 15년 만에 살풀이 대정부 질문 예고. 오늘 그 생중계가 될 겁니다. 홍준표와 정세균의 일전. 아마 홍준표가 모처럼 이 TV로 국민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애물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다. 자, 오늘 홍준표의 한락상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